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증선이 일정을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와 정의당 국회의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조사했거나 지인들과 대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되거나 아마도 제보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을 견제하고 싶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는 선진금융강국을 위해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말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삼성그룹은 견제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의 감리가 시작된 것이죠. 2017년 3월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이번엔 삼성물산 특별감리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삼성그룹은 참여연대와 정의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금감원에서 특별감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유 없이 밉다고 특별감리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특별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회계 위반 제보를 실명으로 받을 경우 특별감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도 나온 상태로 감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당시는 2018년도이므로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된 상태였죠. 그러므로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 처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에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한 번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일정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이 전에 먼저 감리위가 열렸습니다. 증선위와 감리위는 무슨 차이일까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라고 적혀있죠. 증선이 자문기구입니다. 2018년 7월 금융위는 감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라 함은 금감원과 금융위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적발하는 기관이고 금융위는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가 있고 감리위가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 서로 견제도 하고 힘싸움도 하는 구도가 가끔 만들어집니다. 마찰이 있는 것이죠.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입니다. FDA와 FDA 자문위의 관계와 비슷하죠.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감리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증선위가 내리니까 자문을 받는 감리위는 민간이어도 상관없다는 논리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가 3번 열리고 증선위가 열립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증선위에서 대심제를 진행하죠. 증선위는 5차까지 열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차 증선위 당일에 10% 급등합니다. 전날에 마이너스 6.5% 주가가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다음날 10%나 상승합니다. 전날 음봉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상승하죠. 3차 증선위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 증선위에서는 금융감독원만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증선위에서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2차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석하지 않아서 발언권이 없었죠. 그래서 대변할 수 없었는데 3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석해서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과 근거를 잘 제시할 거란 기대감이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0% 급등합니다. 증선위 일정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6월에 3번의 증선위가 열립니다. 6월 7일에 1차 증선위가 열리고요. 6월 12일에 2차 증선위가 열리고 6월 20일에 3차 증선위가 열렸습니다. 1차와 3차 증선위는 대심제였는데요. 2차 증선위는 임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석하지 않고 금감원만 참석한 것이죠. 6월 7일 증선위가 시작되는 날부터 주가를 보겠습니다. 종가는 42만원인데요. 3차 증선위까지 다시 종가는 42만원입니다. 증선위 4차는 7월 4일에 열렸는데요. 역시 변함없이 42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증선위는 영향이 없네요. 앞선 주가에서 이미 반영받은 걸까요? 7월 12일에 증선위 5차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증선위 당일에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43만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참여연대에서 7월 19일에는 검찰 고발을 합니다. 증선위 의결에 따른 고발이 아니라 참여연대에서 검찰 고발을 하죠. 검찰 고발을 당한 당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상승합니다. 삼바는 무슨 이벤트 당일만 되면 양봉을 뽑아냅니다. 이제 악재는 반영받을 만큼 받아서 더 추가로 하락할 일은 없다는 자신감일까요? 이 당시는 2018년도였는데요. 마침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를 변경한 이유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바이오젠이 진짜로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2018년도에 콜옵션을 행사했을까요? 그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옵션 만기일이 2018년 내였습니다. 더 늦으면 계약 만료로 콜옵션 계약이 사라져 주식을 못 받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015년도에 회계 처리를 변경했는데 만기까지 불과 3년이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15년도쯤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건 봐줄만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앞으로 1, 2년은 더 남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만기를 꽉 채워서 2018년도에 콜옵션을 행사하기보다 넉넉하게 1, 2년 전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얼추 2015년도에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게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는 좀 더 복잡한 다양한 사안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은 2018년 6월에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약 7천억 원을 지급하고 지분 49.9%를 받아갑니다. 바이오젠이 얻는 차익은 10조 원대라고 합니다. 일본 노무라는 22조 6천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엄청난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 경영 체제로 돌입합니다. 이사회는 양사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바이오 에피스 주식을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으로 반영된 파생상품 부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은 개선되죠. 콜옵션 행사 전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요. 유동부채에 파생상품 부채가 있습니다. 무려 1조 9천억 원이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지만 매 보고기간 말에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왜? 그래야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콜옵션을 가진 바이오젠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이런 손익이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파생상품 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죠. 주석에 설명이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은 94%에서 50%로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다음에 2019년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유동파생 상품 부채가 깔끔하게 0원으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0원으로 사라진 이유는 콜옵션 행사를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는 당연히 0원으로 찍히게 되죠. 부채 총계가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확연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 파생상품 부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만 해도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부채 총계가 1조 8천억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를 3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증선위는 5번 겪었고요. 그 중에 3차 증선위에서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AB도 증선위가 열릴 때 특히 대심제가 있을 때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